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코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목소리를 못 들을 뻔했어. 그러네요. 아이고,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근데 진짜로 대단하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창 육아할 때잖아요. 한창. 그쵸. 요즘은 예.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그런가, 할만하네요. 애가 자요, 지금? 네, 요즘에는 9시만 되면, 네, 자네요. 네, 기쁘더라고요. 이거 박수가 일어나면 6시까지. 네. 이야, 동잠이다. 네, 다행이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잠이 많은 걸까요? 와이프죠. 예.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아코님을 시들무에 이렇게 오시게 해줄 수 있는 사모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와이프가 예. 미인이라서 잠이 많잖아요. 그쵸, 미인은 잠꾸러기. 맞습니다. 그럼요. 예. 자, 오늘 아코님께서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에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와 와이프가 경험했던 사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아코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와이프가 이 사연을 했으면 좋겠다. 같이 경험했던 사연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게 우연찮게 엮여지는 사연이기도 하는데요. 기억을 되새겨보니 기이했던 이야기였고 최근까지도 이게 이어져 버리게 된 사연입니다. 때는 2018년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7년 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가 저는 가장 더웠다고 생각해요. 2018년 여름은 진짜 쪄 죽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또 그때 제가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된 그때가 첫 직장만이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사 가면 제가 마음에 드는 가전을 채울 거 아니에요. 너무 덥다 보니까 에어컨을 처음 장만했던 시기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몇 개 안 쓰는 선풍기들, 산이가 좀 구두쇠거든요. 이거 선풍기나 이거 서큘레이터 같은 거 가져다 줘야 되겠다, 산이한테. 제가 전화를 하니까 나 지금 땡땡 어디 성당에 기도하고 있대요. 제가 여기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이 성당 근처를요. 야, 너 여기 와서 내가 냉면 한 그릇 사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줄 수 있냐. 저는 선풍기 주려고 전화한 건데 냉면 사준다고 하니까 그래 가자. 제가 그때 와이프랑 같이,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와이프하고 제가 선풍기를 차에 싣고 산이가 있는 장소로 갔거든요. 산이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하니까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어떤 분과 함께 같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이분은 누구시냐, 되게 미인이신데 그냥 좀 약간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오다 가다 몇 번 알게 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오다 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네. 무당이거나 귀신을 보는 사람이거나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을 산이가 저한테 좀 얘기해주는, 빗대어 말하는 사람을 저렇게 오다 가다 우연히 알게 된 분이라고, 좋으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향후에도 이렇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다 가다 알게 된 분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 그걸 미리 알았기에 또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시냐. 여기서 좀 멀긴 하는데 아코 여기 옆에 여자친구 괜찮지? 내가 냉면집 잘하는데 알고 있는데 거기 가자. 제 차를 타고 알려준 대로 내비를 찍고 가는데 멀더라고요. 대구 근교 좀 멀리 나갔는데 장소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어떤 큰 집인데 식당처럼은 안 보이지만 식당 같은 가든 같은 거 아시죠? 산속에 있는. 주위로 보이는 방갈로 방들도 굉장히 많고 또 정자도 여러 개 있고 아래에는 계곡이 흐르고, 보통 이런 데는요, 백숙이나 오리불고기, 파전, 도토리 이런 데 파는 좀 그런 가든 같은 식당이었거든요. 근데 메뉴가요, 냉면, 비빔냉면, 만두, 이 3개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메뉴 3개만 팔고 있어요. 딱 보이는 건 그냥 백숙이나 산채 비빔밥 이런 거 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 산골짜기 안에 있는 식당인데 냉면, 비빔냉면, 만두
이 세 개만 팔고 있길래 내가 여기 근처에는 관광지다 보니까 오다 가다 지나가 본 적은 있는데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온 적은 없는데 이런 식당이 있었네. 또 이런 데가 다 있는데 이건 너무 험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오겠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마당에 리트리버 한 마리가 크게 귀엽게 꼬리 흔들면서 있길래 목줄에 묶여서 놀아달라고 막 리트리버 꼬리를 흔들고 있더라고요. 막 점프도 하고 귀엽게 애교를 부르길래 산이도 그렇고 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또 개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둘은 또 개랑 놀아주고 있고 저는 너무 더워서 식당에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중년의 여성분, 같이 타 있는 중년의 여성분 이름을 선영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영 씨가 저보고 자기는 물냉하고 비냉 둘 다 먹어도 되냐 그러길래 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면 될 것 같다고. 어차피 여기 먹으러 가자고 한 산이가 되는 건데 12개 막 시켜도 된다고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까 자기는 그럼 물냉 하나 비냉 하나 만두 이렇게 먹자길래 알겠다고. 저랑 와이프 산이는 물냉파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심심하니까 비냉도 하나 시켜서 나눠 먹자고 그렇게 음식 주문을 하니까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약간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보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훑어보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4명인데 왜 물냉 4개 비냉 2개를 시키냐. 앞에 말씀드린 여성분은 물냉 하나 비냉 자기 2개 먹는다고 했고 저희는 3명이서 냉면에 맛배기로 비냉 하나 먹는다고 했으니까 6개잖아요 총. 근데 왜 물냉 4개 비냉 2개를 시키냐. 혹시 아까 차에 있는 사람 1명이 더 있던데 1명 더 오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요 저희 4명이 단데요 그냥 맛배기로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선영이 누나가 저기 아줌마 차에 있는 사람 보이시는 거 맞죠? 저런 말을 또 대뜸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좀 당황스러워서 말없이 주방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예. 뭐야 내 차 타고 왔는데 지금 내 차에 누구 있어요? 누구 방금 탔어요? 제가 말을 하니까 산이가 또 옆에서 저 아줌마 여전하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또 이게 무슨 또 개소리야 또. 너 여기 식당 와본 데냐고. 이렇게 제가 말하니까 많이 왔지. 내가 아는 데라고 했잖아. 여름 시즌 때는 내가 한 달에 한두 번은 왔었다고. 너랑은 그러고 보니까 긴 세월 동안 여기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길래 근데 뭐가 여전해? 혹시 저 아줌마도 귀신 보는 거야? 제가 말을 하니까 선영 씨가 저기 산이 친구 아코님이라고 했죠. 아유 근데 정말 미안해요. 아유 뭔가 좀 말하기 뭐한데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사과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따라온 것 같은데 산이랑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지들끼리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한데 나중에 식사 다 하시고 집에 가면 제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트렁크에 하루만 놔두실 수 있냐. 그리고 나중에 부적은 불태워서 없애시면 된다고. 아유 미안해요 아코씨 저한테 이렇게 말하길래 옆에 있는 여자친구는 이게 또 무슨 소리지 또 아니 이 오빠도 이상한데 또 지인분도 이상하다 이런 표정이고 산이가요. 근데 옆에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차피 아코 이 친구도 못 본다고 괜찮다고. 선영이 누나 괜찮다고. 그래도 정화 시켜준다고 하셨으니까 정화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옆에 여자친구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코 얘는 백날에도 못 본다고. 야 아코 들었지? 부적 하루만 트렁크에 놔두고 내일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불태워라. 오늘 대신에 내가 여기 거하게 쏠 테니까 이해 좀 해주고 나도 누나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나도 미안하다. 자기들끼리 이상한 또 개소리의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뜻을 모르잖아요. 사과는 하는데 저한테 이상한 또 부적을 준다고 하고 답답하니까 그래도 속으로는 또 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구나. 또 여기에 일부러 알면서 나한테 모른 척하고 온 거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옆에 저기 선영 씨라는 누나하고 뭐 어디 국 같은 거 하고 왔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둘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내 차에 지금 뭐가 딸려붙어 왔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기 있는 아줌마 여기 사장님도 그걸 본 것 같고 이미 너랑 옆에 선영 누나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고 말해봐라. 욕하기 전에 쌍욕 받기 전에 그냥 말해라. 저나 여자친구나 그걸 물어보고 또 알고 싶잖아요 사실. 나중에 냉면 다 먹고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냉면 다 먹고 아까 우리 마당에 있던 리트리버 있지 아코. 리트리버 봤지. 풀어놔버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목줄을 풀래요. 네 개도 아닌데. 아니 남의 집게를 내 마음대로 풀면 도망가겠지. 도망가면 어쩌라고. 아니 네가 궁금하다며. 아니 궁금하면 네가 말을 해주면 되지 왜 개를 푸냐고. 아니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 보여줄 테니까 일단은 저기 리트리버 덮고 좀 풀어보라고. 아니 개 이름도 하네. 진짜 많이 왔나 보네. 그러길래 그래 일단 먹고 나서 풀어보자. 잘못되면 걔 도망가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만두랑 음식들이 나와서 무더운 폭염 속에 냉면 한 그릇 뚝딱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앞에 선영이 누나도 산이도 며칠 굶은 것처럼 엄청 잘 먹길래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보통 음식 좀 천천히 먹는 친구인데 아니 둘이 며칠 굶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먹는데?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음식만 집중해서 계속 먹길래 모자란 건지 산이가 정말 많이 안 먹거든요. 냉면 하나 더 시키더라고요. 너 2그릇 먹는 거 나 처음 본다. 선영이 누나는 앞에부터 뭐 비냉 하나 물냉 하나 2개를 처음부터 시켰기에 아직 덜 먹은 상태였는데 산이는 허기가 진다고 살이 추가한 게 아니고 하나를 그냥 더 시키더라고요. 저랑 여자친구는 다 먹은 상태라서 둘이 천천히 먹어라. 아까 난 네 말대로 나 저기 리트리버 푼다. 남의 기지만 목줄 푼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묶여있는 강아지 쪽으로 가봤어요. 리트리버 상태를 보니까요. 털 관리는 제대로 안 돼 있고 밥그릇엔 사료에 파리가 엄청 붙어있는 거 있죠. 물그릇은 메말라서 하나도 없고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개를 키우는 거면 좀 책임감 있게 키우지. 이게 뭐야 이거 나도 개를 키우는데. 그리고 남의 집 개인데 혹시나 목줄 풀어보러 얘 진짜 도망가면 어떡하지. 전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리트리버가 한번 풀면 미친 듯이 돌아다니거든요. 이거 풀어도 되나? 근데 궁금한 거고 기이한 걸 보여준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활동적인 강아지가 키우는 흔적을 보니까 좀 처참하잖아요. 사료에 파리가 꼬여있는 게. 모르겠다. 차라리 도망가라. 여기서 살 바에는 이런 생각이 좀 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에 말대로 선영 그 누나와 산이는요. 개를 풀면 신기한 걸 볼 수 있다. 사실 전 이게 더 꽂혔어요. 그래서 옆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욕먹을 거 각오하고 목줄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더니 얘가 너무 신났는지 역시나 미친 듯이 온 주위를 빙빙 돌고 식당 밑에 계곡까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고 저도 막 여자친구랑 달려갔거든요. 그러면서 물가에 바로 점프를 하면서 그대로 빠지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역시나 밥그릇에 물이 말라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안쓰러워라. 역시나 우리 저 개 목이 많이 말랐네. 저런 활동적인 개를 진짜 어떻게 저렇게 키우냐. 참 좀 속으로는 정말 그 당시에 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옆에 여자친구가 근데 오빠 왜? 저 옥상 봐봐 이러는 거예요. 아까 사장님 옥상에서 우리 지켜보는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러길래 제가 그 시선 쪽으로 눈을 돌리니까 진짜 옥상에서요. 우두커니 쨍쨍 내리는 그 더운 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개 풀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올라가면 욕 겁나 먹겠다. 네. 어찌됐든 남의 집 강아지고 개니까. 야, 개야. 아까 덕구를 했지. 덕구야, 가자고. 제가 소리치니까 저한테 다가오더니 계속 또 낑낑대는 거예요. 이 덕구라는 리트리버가. 네. 왜 시원하게 물도 마시고 샤워도 했는데 왜 낑낑대냐. 그리고 덕구야 미안한데 나한테 오지 말라고. 나 옷 버린다고. 묶이는 거 싫지. 제가 위로해주면서 얼굴을 계속 만져줬거든요. 개를 억지로 끌고 식당 쪽으로 다시 향해 가는데 강아지가 옥상에 있는 사장님을 또 봤나 봐요. 근데 사장님을 향해 엄청 짖는 거예요. 뭐야 이거 주인 아니야? 저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보통 주인이 옥상에 있으면 개도 주인 따라 올라가거나 충분히 리트리버의 활동량이면 주인한테 찾아갈 텐데 야 주인한테 짖으면 안 되지. 왜 이렇게 심하게 짖지? 옆에 여자친구도 좀 리트리버를 진정시킨다고 꾸짖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 짖으라고. 그러다가 사장님이 계속 우리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얘가 너무 더워 보여서 털도 지저분하고 풀어서 계곡물에 한번 담그려고 그냥 장난 한번 친 건데 제가 다시 묶어놓겠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저희 개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저 한번 보시고는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저를 보는 건지 개를 쳐다보는 건지 계속 빤히 쳐다만 보고 있어요. 뭐야 사과를 했으면 반응을 좀 해주지. 속으로 전 또 씩씩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리트리버 덕구가요. 저희 차를 한번 또 빙빙 돌더니 아까 산이랑 선영이 누나가 탔던 뒷좌석에서 냄새를 막 맡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야 미안한데 이 더러운 발로 내 차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짖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싸납게 짖냐고. 차에 뭐 없는데? 뭐 먹을 거 없는데? 여자친구는 또 옆에서 괜찮다고 달래주고 너무 갑자기 차 뒷좌석을 싸납게 짖다 보니까 왜 이러지? 멍하니 있는데 이제 음식을 다 먹은 산이와 선영이 누나가 나오더니 덕구야 이리와 이러면서 덕구야 이리와 달래주더라고요. 근데 이 덕구가 산이한테 엄청나게 점프를 하면서 안기면서 산이 옷을 완전 더럽혔어요. 그 행동 아시죠, 돌핀님? 아이고 형아 옷 다 젖었네. 물에 빠지고 왔네 우리 덕구. 그러면서 산이가 개들을 엄청 좋아하니까 사람보다 사실 강아지를 더 좋아해요. 얘는요. 세상에 믿을 건 반려견이다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좀 그런 친구예요. 옷이 더러워지든 말든 덕구를 안아주면서
아이고 미안해 저기 차 안에 뭐가 있지 뒤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지 우드컨이 네. 있지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미안해 덕구 놀래키려고 한 거 아닌데 미안해 야이씨 뭔 또 개소리냐고 아니 차 안에 뭔가 있냐고 뭐 진짜 달고 온 거야? 그냥 농담 아니었어? 저랑 여자친구가 또 시작이다 그러면서 야 그리고 저기 니들 뒤에 봐봐 위에 옥상 봐봐 아주머니 저기에서 나를 보는 건지 덕구를 보는 건지 위에 있다고 제가 말해주니까 선영이 누나랑 산이가 옥상을 바라보니까 저기 아줌마 내려오세요 계산도 해야 되는데 거기 왜 서 계시냐고 내려오세요 선영이 누나가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냥 가라고 계산 안 해도 됐으니까 그냥 가라고 계산하지 말고 가 그냥 가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으면 계산을 해야죠 무슨 소리냐고 여기 카드 있으니까 긁어주시라고 산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됐다고 그냥 가라고 계속 그냥 가라고 반복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선가요 가게 안에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구 이렇게 부르니까 덕구가 또 엄청 좋아하면서 꼬리 흔들면서 가게로 들어가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안기면서 아이고 내 새끼 신나게 물놀이 하고 왔네. 덕구한테 해맑게 말하시며 쓰다 넣어 주시는데 어이 총각 오랜만이네. 우리 식당 여름까지만 하고 문 닫았는데 아유 총각 정말 오랜만에 왔네. 또 한 1년 만에 온 거지? 이제는 근데 총각 음식 먹고 싶걸랑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라고. 산이를 여러 번 본 것처럼 총각거리면서 이번이 식당 마지막 영업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산이가 앞에 다가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셨네요. 저기 방갈로 안에 한숨 자고 있었다고. 덕구가 어찌나 싸납게 짖어서 좀 깼네. 그리고 옆에 선영 아가씨 오랜만이구만. 통화로는 계속 했는데 어머님 잘 지내시는가? 서로를 안부를 묻는데 저랑 여자친구는 여길 처음 오는 거니까 그냥 뻘쭘하게 폰 만지면서 그냥 있었어요. 또 지들끼리 뭐 사연이 있나 보지 이러고 있었는데 산이가요 위에 사장님 옥상에서 안 내려오네요 할머님. 제 친구가 덕구 목줄 풀자마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니 옥상으로 도망가신 것 같은데 예. 아직도 저러시냐? 그렇지. 내가 요즘 힘이 붙여서 우리 덕구를 못 챙긴다. 근데 저 아는 여전히 걔가 풀리면 여전히 저 모양이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데요 할머님 저희가 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따라온 귀신도 저 위에 사장님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차에 있는 걸 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덕구도 차를 향해 막 짖고 있는 거 계속 저렇게 덕구가 짖을 때마다 옥상으로 도망가고 저러시면 힘들 텐데요. 그리고 저희 올 때마다 맨날 못 알아보는 건지 아니 못 알아보는 척 하는 건지 어휴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다시 말한 대로 산이하고 이 선영이 누나는 여기를 많이 왔어요. 근데 항상 올 때마다 처음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대우를 한대요. 일단 저랑 여자친구는 이 사람들 대화하는 게 대충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뜻과 해석을 모르니까 궁금해 미치겠어요. 덕구를 풀기만 해보라고 해서 풀었는데 풀자마자 사장님은 옥상 위로 도망가 버리고 아니 도대체 뭔 소리야 뭘 알아야 아는 척이라도 하고 뭐 생색이라도 내지 않은데 아니 선풍기 가져다 주는데 냉면 사준 데서 왔는데 무슨 50분 거리를 시다바리로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서 냉면 얻어먹긴 했는데 아니 뭔가 내가 여기서 또 꼬봉 심부름꽃 놀이를 당했나 이런 뭐 당한 느낌이 빡 들어서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더워서 좀 그랬던 것도 있고 야 산 좀 짜증났는데 말을 좀 이제 하지 그냥 이대로 집에 가던가 더워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냐고 영문도 모르지 답답하니까 짜증난다 옥상에 있는 아줌마는 뭐냐고 그리고 할머니랑 아시는 사이 같은데 다들 무슨 소리 하냐고 제가 좀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선영이 누나가 또 저한테 다가와서 아유 아까 또 제가 사과했지만 미안해요. 아까 친구분 그리고 잠시만요 이러면서 제 차 뒷좌석을 열더니 종이 가방 아까 하나 들고 있던 거 보긴 봤거든요. 그걸 가져오더니 할머님 여기 가져왔습니다. 놔두고 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뵙고 갈 수 있어서 이렇게 전해드리네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차에 잡기도 몇몇 붙어온 것 같으니까 할머님 여기 잘 해결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자기 백에서는요 아까 말한 대로 부적 하나를 꺼내더니요 네. 여기 아코 친구분 트렁크 문 좀 열어주라고 해서 열어줬는데 거기 놔두더라고요. 그리고는 닫고 내일 꼭 여기 이 부적은 꺼내서 안 보이는 데도 불태워버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답답하다 말해준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하는 짓인지 아이고 저 종이 가방은 또 뭐고 갑자기 저 누나 백에서 부적은 왜 나오고 아우 딱 짜증날 찰나예요. 산이가요 덕구를 데리고 가다니 목줄을 다시 채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옥상에 있던 사장님이 목줄을 채우자마자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이 말없이 내려와서는요, 저희한테 하는 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뒷좌석에 2명, 트렁크 안에 1명 더 있어. 참고하라고. 그러면서 식당에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제 차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먹던 걸 치우시더라고요. 분명 저를 보면서 뒷좌석에 2, 트렁크 안에 1놈. 참고하라고 이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진짜네? 이거 다 본다고 했으니까 진짜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냥 웃으시면서 별거 아니니까 옆에 있는 총각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왕 온 거 나보고 가긴 좀 그러니까 매실차 한 잔씩 하고 가라고. 내가 냉매실 맛있게 시원하게 담가놨다고. 네, 저랑 여자친구는 그냥 뭔가 기분이 사실 안 좋았어요 그때. 그냥 매실차를 마시기보다는요, 그냥 덥고 다시 목줄을 채운 채로요, 제가 끈을 매서 산책을 갔거든요. 그냥 저는 여자친구랑 덕후 산책이나 하고 올랍니다. 저는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산이도 그냥 같이 가자고. 저희 올 때까지 선영이 누나는 할머님하고 이야기 좀 하고 있으시라고. 저희 3명은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옆에 있는 제 여자친구도 산이 오빠 너무 궁금하다. 여기 사실 의도적으로 온 것 같은데 우리 오빠도 궁금하고 아코 오빠 지금 화난 거거든요. 나중에 조금만 건너면 지금 이 인간 욕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혹시 아주머니 한 손이 좀 이상하던데 손가락이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 주문했을 때 가까이 봤다. 제 여자친구가 딱 그러더라고. 뭐라고? 손이 없다고? 손가락이 없다고? 아까 주문 받을 때 손 보니까 손가락이 몇 개 없으시던데?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 이제서야 입을 지가 열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너 여기 올 때 식당 간판 봤냐 안 봤냐? 안 봤지. 그냥 주소 내비 찍어준 대로 왔으니까. 그리고 도착하니까 무슨 가든 작게나마 적혀있긴 했지. 근데 내가 봐도 식당처럼 생기긴 했는데 인터넷 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식당 맞냐고.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나오지. 뭐 허가받은 식당은 사실 아니니까. 그리고 말했잖아, 허가받은 식당도 아니니까 그냥 형태만 가든이라 해놓은 거고. 나도 여기 온 지는 사실 한 7년 정도 됐다. 한 7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가 청도에서 큰 구판이 있어서 내가 이틀 동안 좀 고생을 바라지 형식으로 해서 좀 힘들게 도와줬거든. 그러다가 여기를 우연히 오게 됐는데 딱 더운 날 5개월 정도만 여기 냉면 장사를 하거든. 주 메뉴는 우리가 먹었던 냉면이나 비냉, 그냥 무허가로 식당 하는 데다. 그때 당시 여길 누가 추천해서 단체로 오게 됐는데 나도 여기 냉면이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나 냉면 다 먹고 나서 알았지. 여기 이 동네 성지구나. 이러는 거예요. 뭐 성지? 식당 같은데 방갈로도 많잖아. 그런데 방갈로 보통 하면 아까 네 말한 대로 오리백숙이나 뭐 오리고기나 뭐 파전 이런 거 팔아야 되는데 여기는 방갈로가 이렇게 많고 식당 같은데 식당이 아니고 또 여기 방 안에 들어가면 테이블은 엄청 많고 그런데 일하시는 사람은 지팡이 짚으신 할머니와 아까 그 사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네. 이런 식당이면 보통 음식을 거하게 팔거나 그래야 되는데 냉면은 좀 안 어울리긴 하지. 제가 그랬는데 여기 여사장님은 저기 할머니 따님은 아니시고 조카분이셔. 그리고 사연이 좀 있긴 한데 내림굿을 저 조카분 지금 아까 여사장님을 받으셨거든. 뭐 간략하게 사연을 좀 말하자면 할머니께서 아들만 있으셔. 딸이 없으시거든. 너도 눈치챘듯이 할머니가 한때는 용한 무당이셨어. 그런데 이 할머님이 자연적으로 이게 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누군가한테 내림굿을 받아서 귀것을 보게 된 거거든. 어느 순간에 힘이 붙이고 점점 체력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쇠퇴하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뭐 물려주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뭐 양밥을 내려서 줘야 되는데 그 짐을 덜어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게 반드시 혈연 관계만 가능하다. 그것도 여자이만. 근데 할머니께서는 아들만 3명 있거든. 그리고 손자도 아들밖에 없어. 그 짐을 덜어야 되는데 여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튀어나온 게 저분 할머님 조카분이시거든. 저기 여사장님. 근데 너도 상식적으로 내림굿을 누군가가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너 같으면 하겠냐? 당연히 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조카분께서 과거 저분 사고를 많이 치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다른 걸로 말해서 돈적으로 사기를 좀 많이 치신 분이야. 조건부로 단 게 자기가 이 내림을 받는 조건으로 빚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면 내가 이걸 대신 받아가겠다. 이런 거래를 했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왜냐면 일단 자기 빚 갚아주고 돈 많이 주면 받아간다고 하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그분은 약간 이런 내림이나 무서운 걸 자기 이모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단다.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냥 돈만 받고 튈 생각이었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저 할머니 되게 용한 분이시거든.
근데 그 여성분은 내림받고 나서 사기꾼 근성이 어디 가겠냐, 남아있지. 사기꾼은 계속 사기꾼이야. 절대 안 바뀌거든. 네. 분명 돈 다 받고 빚 다 해결되면 내가 내림 받든 말든 퉁쳐서 튀길 작정이었는데, 근데 찐으로요, 저 여사장님도 눈에 보이게 됐대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냐고 이모 옆에서 일단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래요. 식당 일을 하면서. 일단은 할머님은 너무 기껏에 신기에 너무 눌려서 다행히 내림을 저기 전달을 했으니까 많은 짐을 내려놓고 좀 편히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카라고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건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저기 여성분 아직도 사기꾼 근성 지금도 있어 보이거든. 만약에 진짜 귀신 안 보이면 여차하면 튈 작전이다, 저 사람은. 그래서 그런가 신분들이 좀 노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성지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 거의 주 고객들이 일반인이 오겠냐, 내가 말하는 성지는 넌 알 거 아니냐고. 여기 냉면 먹으러 오는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 아니다. 여기 냉면집이요. 전국에 있는 무속인 분들이라면 이 냉면집을 거의 아실 거예요, 돌비님. 정말. 이 장소를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정말 아실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주 고객이라고 전국에 오는 장소다. 여기 보면 방갈로가 많지 않냐. 식당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기 숙소다. 저기서 누가 와서 자고 가면, 누가 자고 가는 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무속적이 일하시는 분이 주 고객입니다, 여기는. 저기 와서 누가 자고 가면 맨날 며칠을 자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신기도 상기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여름 음식 장사, 딱 여름에만 정말 음식 장사하고 겨울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 산기도 신기도 드리러 겨울에 주로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야, 근데 냉면 맛이 그냥 가라식당이잖아. 어찌됐든 야매식당인데 냉면 맛이 엄청 맛있던데. 내가 이때까지 먹은 냉면이랑 비냉 그 정도로 최고 맛이던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매라는 식당 치고 정말 양도 푸짐했고 맛있었어요. 선이도 그치 옆에서 저희 그때 당시 와이프도 그치 되게 맛있던데. 아까 할머님이 비법이 있는 건지 만드시는 거 조카분에게 전수를 해 주셨는데, 할머니 손맛이 되게 좋다. 처녀적부터 식당을 하신 것 같은데 음식도 그렇고 손재주도 좋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저 할머니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내림굿이라고 하지 않았냐. 저 할머니도 누군가한테, 할머님이 처녀 쪽에 큰 사고를 치신 것 같아. 저 할머님도 누군가한테 이 할머님도 내림굿을 받아서 용하게 된 무속인의 삶을 계신 거래요. 네. 근데 이거를 저도 궁금한데 산이도 이거는 모른대요. 분명 저 할머니도 무슨 사고로 과거 치신 거래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서 무속적인 삶을 살고, 이걸 또 누군가한테 자기가 짐을 덜면 전해줘야 되는데 딸이 없어서 저기 조카분한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온 건지 나이가 점차 드니까 감당이, 이 신들한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한테 다시 전해줘야 되니까 그걸 딸도 없고 손녀도 없으니까 결국에 현은이 조카한테 많은 돈을 주고 저렇게 떼줬는데, 만약에 저렇게 안 가져갔으면 이미 저 할머니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러면 나 여기서 궁금한 거 있는데, 너랑 선영이 누나는 근데 여기 왜 온 거야? 냉면 먹으러 온 건 분명 아닌 것 같은데 나 이용했으니까. 사실은 진짜 미안하다. 너 속이려고 속인 건 절대 아니라고 처음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제 사실 지성기도를 선영이 누나가 40시간 이상을 드렸다. 할머님 부탁을 받고. 지성기도? 저 할머니 막내 아드님이 손주가 100일 전에 태어났거든? 늦게나마 막내 아드님이 손주를 지금 드디어 본 거란다. 아까 말한 대로 3명의 아드님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3명의 아드님, 첫째, 둘째, 그 손주들이 안타깝게 하늘로 다 갔어. 혹은 유산이 됐다고 할게. 또 태어나는 손자 2명이 안타깝게 사고를 당해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렇게 많은 손자들을 하늘로 올려보냈대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건 알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래서 막내 아드님이 늦게나마 결혼해서 이번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할머님이 정말 오래 못 사시는 것 같으니까 지키고 싶겠지. 얼마나 이쁘겠냐, 손자인데. 네. 그런데 더 이상 지킬 힘은 없으시고, 그래서 저기 선영이 누나한테 부탁해서 지성기도를 드린 거다. 나도 어제 도와줬다. 예. 야, 그러면 선영이 누나는 무건대 지성기도를 드리냐? 당연히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 일전에 너 분명 이 사람 본 적 있을 거야. 어떤 사람? 너 왕을 모시는 무속인 너 기억나지? 기억나지. 내가 몇 번 봤지. 왕을 모시는 무속인 분이 계신데, 저기 선영이 누나가 예. 너 선덕여왕 알지? 알지. 신라의 여왕이었지.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분이 저기 선영이 누나래요.
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요,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여성 무속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이게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돌빈이. 많죠. 근데, 예. 네. 근데 검색을 하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분도 그때 당시 들었을 때 선덕여왕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분이 저기 선영 누나래요. 아유, 그러면 높은 분이네. 일단 제가 웃기니까. 마침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지성기도 드리지 않았냐. 여기 가져다 줘야 될 물건도 있고 여기 먼 거리를 택시 타고 오려고 했는데 네가 딱 마침 그때 선풍기 준다고 여기 오자고 내가 너 꼬신 거다. 냉면 한 그릇도 시원하게 먹으면서 아코 고맙다. 역시 우리 친구인가 보다. 여기 사실 택시 부르면 안 가려고 하거든. 대도 않는 이런 반농담을 하니까 좀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기이한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까 인연이다라고 생각하면 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걸으면서 문득 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아까 선영이 누나가 종이 가방에 든 거 뭐냐고 할머님한테 드린 거. 그거 여태 하늘로 올라간 손자들 관련 물건들이래요. 마지막 손자 하나라도 네.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 물건을 가지고 지성기도를 드리고 있던 거래요. 왜 하늘로 갔는지에 대해선 이유가 사실 있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다. 총 손자가 4명이 있었대요, 돌베님. 뱃속에 1명, 태어난 손자가 3명 있었는데 네, 일단은 다 하늘로 올라갈 거냐. 그 이유는 있대요. 근데 차마 말은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을 통해서 낳은 이 마지막 손주까지는 지키고 싶어서 지성기도를 드렸는데 나도 도와줬다. 예. 그 과정에서 40시간이나 이 지성기도, 쉽게 말해 지성기도 여러분 굿입니다. 기도를 드리면 하는 굿이에요. 네 차의 잡기들도 좀 꼬여서 따라온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식당 사장님도 문득 차 안에서 우리는 분명 4명인데 차 안에 우두커니 무섭게 앉아있는 이것을 봤으니까 그런 소리 한 거겠지. 네. 당연히 아코 그리고 너 옆에 있는 아코 여자친구는 보일 리 없지.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 정화할 건 정화하고 그래야지 좀 마음이라도 안 불편하지 않겠냐. 그래서 선영이 누나가 너한테 부적 써준 거거든. 앞에 말한 대로 차에 뒀으니까 내일 꼭 불태워라. 좀 엮이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야, 미안하던 말을 잘 안 하던 애가 그런 말 하니까 좀 그 당시는 의아했어요. 이런 상황을 겪은 거다 보니까 또 산이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또 네. 아이를 위한 지성기도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저도 화가 좀 누그러들더라고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여자친구가요. 근데 아주머니는 왜 덕구라는 걔한테 거부감이 드는지 궁금하다고. 근데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그러네. 왜 덕구한테 거부감을 든대? 저도 잊고 있었던 이야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건 물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의미 없이. 그런데 그거 좀 참 아이러니하다. 저기 여사장님이 개를 엄청 싫어하거든? 고양이도 싫어하고 일단 짐승은 다 싫어한대. 근데 앞에 말한 대로 저분이 돈 때문에 받은 내림굿이라고 하지 않았냐. 일단 저분은 모든 게 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냐. 가짜인 줄 알고 거짓부렁이 짓거리 하다가 신들에 누워있다고 해서 지금 옆에 있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할머니랑 오래 옆에 있는 동반자는 저기 리트리버 덕구지 않냐. 그리고 저 덕구가 사실 나이가 많아. 10살이 넘는데요. 전 몰랐는데 너무 쌩쌩해서 어린 개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 덕구 개가 보통 개가 아니야. 아쿠야 너 예전에 내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어진 지가 10여 년이 넘어. 여기에 많은 무속인들이 왔다 가고 여기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기도드리는 성지 같은 장소라고. 그럼 이 개가 어릴 때부터 근 10년 넘게 여기 살다 보면 이 개마저도 보통 개는 아닐 거라고. 무속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저 덕구도 뒤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것 같더라. 너 아까 봤잖아. 차에서 뒷자리 향해서 막 짖고 있는 거. 저게 보통 아니야. 그런데 그걸 들으니까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러네. 어릴 때부터 어린 강아지가 살았을 거고 많은 무속인들, 뭐 흔히 말하는 찐 무속인 분들이 여기를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드나들다 하는 거면 이 개도 보통은 아니겠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러니 좀 이상한 것 중 하나가 덕구가 목줄을 풀어줄 때마다 저기 아주머니가요. 몸이 굳는데요. 그러면서 멍해지더래요. 산이는요 몇 년 전부터 사실 그걸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 덕구를 풀어보면 기이한 걸 보게 될 거라고 한 게 저 아주머니가 옥상에서 일단 굳어있던 거래요. 저희를 보고. 너 아까 둘이 봤을 거 아니냐? 옥상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 그거 잠시나마 굳은 거라고. 예. 그냥 너희 노려보는 거 아니야. 그냥 굳은 거야 그대로. 앞에 말했잖아. 여기 성지라고. 계곡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고 야산에는 맥 같은 게 흐르고 산기도 들이기 참 좋은 장소지. 그리고 여기 뭐 귀신 나오기로도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잖아. 어찌됐든 무속 사람들이 여길 많이 오게 되는 거고 자주 오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런 사연을 일단 산이랑 여자친구랑 저희 덕구 이렇게 넷이 다시 돌아가면서 산책을 이어가고 식당으로 돌아갔거든요.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할머님이 말씀을 하나 더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다시 말하지만 장사는 올해까지라고 겨울 숙박도 내가 여기는 없을 거라고 이제 내가 콩 팔러 가거든. 내가 하늘에서 여기 산이 총각 여기 선영 아가씨 지켜보겠다고 항상 몇 년 동안 고마웠다고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 지성기도 드려줘서 감사했다고 내 남은 여생 우리 막내 손주 보면서 살고 싶어서 나도 이사 간다고 그리고 우리 조카 옆에 있는 저기 나이만 들었지 저 조카 남은 재산 들고 절에 들어간대요. 내가 여기 떠나면 쟤도 떠나야 되니까 무속길은 끝내 걷지 않겠다고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저렇게 받은 건데 그래도 존중해줘야지. 그리고 여기는 몇몇 선생들이 쉼터로 내어주기로 했거든. 우리 산이 총각 여기서 편히 쉬다 가라고 내가 비번 알려줄 테니 편히 쉬다 가라고 뭐 오다 가다 청소나 해줄 수 있으면 청소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저희는 그 길을 떠났거든요. 오늘 사연은 대구 근교에 위치한 무당들의 지역 성지이자 쉬어가는 장소에 있던 사연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와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오늘 아코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사연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아코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역시 아코님 스타일로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코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시청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돌비 아코 검색하시고 무조건 정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스타일도 독보적이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봉수님께서 오랜만에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봉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또 건강이 안 좋으셨었어.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오랜만에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몸이 안 좋으셔서. 네네. 네, 그래도 잘 또 건강을 찾으셔서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물놀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물귀신 이야기는 맞는데, 네. 근데 이게 그냥 막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물귀신에 대한 특징이 많이 깬다? 오! 그런 느낌이라서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물귀신인데 물귀신이랑 다르다? 뭘까요, 이게? 어쨌든, 어차피 무당 언니분의 이야기일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봉수죠? 네, 이야기는 언니가 남해 어느 지역에서 겪은 일이고 이것도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언니가 무업을 계속하면서 신도 많이 받았고 본격적으로 무업을 시작하면서 3년차 정도 되었을 땐 어느 정도 소문이 났는지 본격적인 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큰 굿이나 그런 것도 왕왕 들어왔대요. 출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언니랑 저는 졸업한 학교 근처 그러니까 수도권 남부 쪽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같이 거주했었는데 그 지역이 대충 남해 끝자락에서 굿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근데 굿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신에게 잘 봐달라고 하는 뭐 그런 제사를 지내달라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이상한데 거기에 귀신이 들렸다라면서 걔를 좀 쫓아내달라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돈을 3천만 원 정도 주겠다. 그냥 와달라. 와서 일단 직접 봐달라 하는 게 석연치는 않았지만 돈 자체가 크잖아요. 지금도 3천만 원이면 직장인 연봉 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좀 더 했겠죠? 예. 근데 그때 언니는 이걸 어디에다 고민이랍시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혼자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자기가 모시던 신, 큰 신 하나, 할매신 포함 작은 신 둘한테 물어봤는데 큰 신은 네 마음대로 해라. 단 돈 따라가진 말아라. 앞귀였던 신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할머니 신은 어차피 우리들이 보호할 거니 가 보거라. 근데 거기 기운이 세서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기는 한다.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언니는 수락하고 그 길로 그 지역으로 떠났대요. 예. 사실 큰 신이 가보라 한 건 맞긴 한데 다른 두 신이 말한 것도 있고 불안한 와중에 폭풍전야라고 비온다더니 또 날은 좋아가지고 어허. 더 불안했지만 마음 다잡고 가는데 마을에 도착해보니까 그냥 진짜 평범한 갯마을이더래요. 근데 또 이거 갯마을이야. 나 큰 신 만났던 그 갯마을 떠올라서 더 무서웠는데 티나면 뭐 내가 잡아 먹히겠지 하고 좀 참고 의뢰인이었던 마을 촌장? 그 촌장 할아버지를 만나서 의뢰하실 게 어떻게 되냐? 뭐 귀신인지 아니면 신에게 올릴 제사인지 모르니까 촌장 할아버지는 에이 뭘 그렇게 급해. 아가씨가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마을 이야기 들어보셨는가? 일단 점심시간이니까 점심부터 드시고 이야기 차차 나눠보시자 해서 급한 건 아닌가? 근데 그러기에는 보수가 좀 엄청난데 싶다가 따지기는 뭐하고 뭐 이유가 있겠다 그렇겠다 싶어서 뭐 그럽시다 밥부터 먹고 낮부터 술을 계속 권하길래 술도 마셨대요. 그러고 알딸딸한 상황에서 의뢰건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는데 뭘 그렇게 급하냐고. 아까 밥상에서도 느꼈지? 우리 마을이 이래 보여도 돈이 많아.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전쟁통 이후로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다 돈 때문이다. 그래서 아가씨 신통하다길래 힘들게 모시기 뭐하니까 다 돈으로 밀어붙였다. 기분 나쁘지 말고 듣고 하길래 뭐 그래 돈 준다는데 돈 앞에 자존심이 없다지만 왜 저렇게 TMI를 할까 일 얘기는 얼른 하지. 그래서 네네 촌장님 알겠는데 일이 일단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지 하는 말을 끊고 아직 시간도 안 늦었는데 우리 마을부터 구경이 찬찬히 시켜주겠다 하길래 여기가 외딴 섬도 아니고 파출소도 작지만 있고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저 할배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일 얘기 나올까봐 이렇게 말을 돌리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낮술까지 권하면서 사람 정신을 흐트려 놓는지 싶었는데 언니가 술을 진짜 잘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네들이 권하는 술이와 봐야 흐드러지겠냐는 자신감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 촌장이 구경시켜주는 마을을 보아하니까 그냥 할머니들이 해루지라고 잡은 해산물을 늘어놓는 풍경이랑 뭐 바다랑 파도랑 그냥 영락 없는 평화로운 갯마을이더래요. 이런 마을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 봐야 생판 남한테 굿 한 번 해준다고 몇천만 원 건네는 일이 도대체 뭘까. 다시 재차 일 얘기 좀 하자 해도 이야기를 또 돌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를 찰나에 촌장이 또 다시 일단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일 아니냐. 일 얘기는 이따가 또 하자라면서 술상을 또 차리더래요. 너무 기가 막히고 이게 사람을 무슨 먹으려고 놀러 온 사람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써서 여기까지 온 게 이상한 꿍꿍이가 있는지 별 생각이 다 나면서 언니가 화를 막 냈대요. 예. 이 할배 사람이 돈이 중요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시간이요. 남의 시간 이렇게 허비하고 무슨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람을 농락하시냐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럼 뭐 거기서 미안하다든지 아니면 대접해줬는데 무슨 짓이냐는지 화를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촌장이 그래 내가 그래도 혈기왕성한 처녀인데 너무 몰랐네. 돈이 더 필요한 거야? 아니면 남자들 끼고 재밌게 노는 거야? 불러줘? 하면서 또 헛소리를 늘어놓길래 언니가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술상 엎어버리고 야 다 비켜 꺼져. 니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귀신이 엮인 건지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알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나 어차피 내가 여기에 몇 시에 오는지 주변이 다 알고 연락이나 전화 안 되면 신고 넣으라고 다 일러뒀으니까 뭔 짓 할 생각도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내 더러워서 진짜 하면서 오만 욕을 내뱉고 돌아가려는 찰나 촌장 할아버지가 붙잡더래요. 내 미안하다. 일 얘기하자. 내가 여태 별별 무당이니 스님이니 신분이 다 불러봤는데 다 돈 뜯어내려고 별별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만 보니까 시험해보려고 그랬다. 미안하다.
아, 뭘 어떻게 시험해요? 이렇게 술 먹고 뻗게하고 집에 곱게 보내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 되물으니까 그래, 그렇게 불러내서 시험해보려는 건 맞아. 시험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술값 받아내고 우리도 시간 보상받고 그러려고 했을 뿐이다. 치들도 그냥 관광 왔다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손해 안 보니까 차라리 속은 편하다고 생각했다. 일 얘기하겠소, 미안합니다 하는 거에 언니도 부하는 치미는데 그래,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었대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촌이라 비교하는 것 같아 좀 그런데 이 마을이 다른 촌보다 여유가 있어서 비교적 덜 낙후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보기에도 다른 촌보다는 인프라나 그런 게 좋고 마을 사람들도 완전 나이가 많고 그러지는 않았던 건 맞았는데 그 이유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까지 나라가 초토화됐을 때도 이 마을은 나는 해산물이 좀 귀한 게 많아서 그런가 일본이랑 중국에 수출도 하면서 돈이 짭짤하게 모였는데 지금이야 전복이나 해삼이 양식도 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엔 진짜 비쌌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 촌장 청년 때부터인가 손바닥만한 전복 아니면 뭐 걸음마 때는 아기 팔뚝만한 해삼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질 좋고 큰 해산물이 많이 나오면서 좀 수출 같은 걸로 마을이 좀 부흥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게 사실 마을 사람들을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한 물귀신 농간이었나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이 뭐 죽어나가진 않았는데 그 물귀신 나온다는데 하나 둘씩 빠진다든지 생각해봐라. 예. 태어나자마자 걸음마 떼기도 전에 해루질 배우고 뱃일 배운 사람들이 그 연안에서 빠져 죽어봤자 뭐 얼마나 빠져 죽겠냐.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물귀신이 자기 발을 끄집어내서 바닥으로 끌고 날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치매 올 나이도 아닌데 정신줄을 놓고 바닷일 했던 여자가 바다만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 병원에 가도 치매는 아니라더라. 그 물귀신이 도대체 우리 마을에 뭘 원하는지 정말 단순히 자기 대신 자리 메꿔줄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 물귀신도 그렇잖아요. 승천하고 싶으면 나 대신 여기 있어줄 물귀신이 필요하다고. 처음엔 너무 시달리다 보니 그 메꿔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건지 나쁜 생각도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현실적으로 사람도 생명이니까 그럴 수도 없었다. 나쁜 짓을 누가 하냐 그것도 나쁜 짓인데 그 물귀신을 절대 퇴치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난다 긴다 하시는 분이니까 뭔가 다를 것 같았으나 노인네가 몇 번을 속다 보니까 실례를 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더래요. 그 나이 많은 분이 네. 고개 숙여서 사과하니까 언니 마음도 풀렸는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같이 가보자고 해서 그 해루질 하는 갯바위로 촌장과 같이 갔대요. 따라가 보니까 정말 현지인들만 아는 포인트구나 싶었던 게 산 같은 언덕을 또 넘고 절벽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등산로를 벗어나서 오솔길로 내려가고 숨이 진짜 헐떡헐떡 넘어갈락 말락 하는데 노인분이 다 왔어 여기요 해서 절벽 끝으로 다가갔대요. 끝에서 언니가 바닷속을 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길래 뒤돌아서서 어르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하자마자 그 촌장이 언니를 확 밀치더래요. 이래나 저래나 촌장의 진심은 이번엔 제발 물귀신이 데려가서 승천하길 이랬던 것 같은데 언니는 젊고 특히나 무업이 단순한 사람 말을 조용조용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힘을 쓰는 일도 진짜 많고 뭐 작게는 신당 차리고 뭐 옮긴다든지 크게는 귀신 들린 사람 진정시킨다고 몸으로 찍어 누른다든지 외형은 작아 보이지만 자기 덩치보다 조금 더 큰 사람을 찍어 눌러가면서 진정시키던 언니를 그 노인이 민다 한들 확 밀리겠냐고요. 언니가 살짝 밀렸지만 촌장을 탁 붙잡으면서 뭐하는 짓입니까 하고 일갈하니까 노인네가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더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인네가 물귀신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걔 대신 다른 사람을 채워 넣으면 그 물귀신이 떠나간다더라. 근데 그 물귀신이 하도 세가지고 일반인으로는 안 되고 약간 그런 일을 했었던 무당이니 스님이니 아니면 뭐 신부니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을 채워 넣어야지 좀 눌린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일이 실패가 되었으니까 그 할배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싹싹 빌더래요. 그래서 언니는 아니 아무리 지쳤다고 해도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지르나 싶다가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건 사실 마을 사람들도 다 알지 않을까. 집단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 이 생각을 하다가 그 어르신 내 신고 안 할게. 내가 사람 살린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오. 어르신 내가 당장 말하지 않으면 지금 신고하러 간다. 네. 어르신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 결국엔 마을 사람들도 다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치? 혼자만 잘 살려고 한 거 아니잖아. 하고 달랬는데 언니가 떨어질 뻔한 절벽에서 뭔가가 훅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걸 봤대요. 근데 그렇게 와 울면서 미안합니다 하던 노인도 그 모습을 보았는지 예. 매우 놀라서 그 순간 졸도해버리더래요.
이 야밤에 이 노인네 두고 가면 큰일 날까봐 언니가 막 결국은 업고 내려왔는데 그 마을 회관 마룻바닥에 촌장을 널브러 놓고 마을 방송이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들을 불렀대요. 당장 모여라. 니들도 다 공범인 거 안다. 증거까지 다 모아놓고 니들 당장 다 안겨 들어오면 지금 경찰 대기 중인데 당장 오라 할 거라고. 있지도 않는 증거랑 허황된 말을 꾸며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 야밤에 노인네들이 그 방송을 들었는지 하나 둘씩 모이길래 언니가 깡이 되게 좋았는 게 그렇게 모이면 저 같으면 야 니들 한 짓 다 알아 이런 생떼밖에 못 질렀겠지만 예. 언니가 니들 여기 모인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는 거지. 여기 온 새끼들 내가 얼굴 다 기억해놨어. 지금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다 말해. 실토해. 하니까 저 절벽에 메인 물귀신이 뭔지 니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든 거짓말이든 하고 막 악지르는데 어느 아저씨가 아이고 하면서 촌장한테 다가가더니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이게 뭔 일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는 게 이거다 싶었대요. 이보세요 아저씨. 저 할아범이 나를 물귀신 대타로 꽂으려고 했는지 나 절벽으로 밀어버리려던 걸 저 물귀신이 곶가웠는지 저 할아범을 홀린 것 같다. 네. 악독한 짓을 한 사람이라도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지. 당장 이 마을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말해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 살아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좀 했대요. 그냥 기절한 건데. 네.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눈물 콧물 범벅된 얼굴로 우리 어머니가 저기 절벽 귀신과 약속을 했다. 근데 저는 그거밖에 모른다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막 촌장을 흔들고 촌장 아들내미도 모르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알겠나 싶어서 언니가 니들 여기서 딱 기다려. 내가 물귀신이랑 이야기 해볼 테니까 네. 그 절벽으로 가봐야 물귀신을 마주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절벽 아래로 데려가라고 마을 사람 하나를 멱살을 잡고 길 안내를 하라고 끌고 갔대요. 그렇게 도착한 장소에 길앞잡이 마을 사람한테 너 귀신 쓰여서 촌장 꼬라지 나고 싶으면 여기 있고 그게 아니면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고 언니는 물귀신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언니가 계속 물어도 답이 없고 언니 성질이 다시 울그락불그락 올라올 판에 언니가 그래 어차피 거짓말한 거 또 거짓말을 하면서 야 물귀신아 내가 네 약속한 거 지켜주려고 했는데 니랑 약속한 사람이 죽었대. 어쩐지 그 아줌마 요즘 여기 안 오지 않아? 하니까 물귀신이 미쳐서 날뛰더래. 죽었다고? 받아쳐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이렇게 갔다고 하면서 3번 남았다. 3번 남았는데 이렇게 갔다고? 하면서 미쳐 날뛰는 걸 언니가 막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무슨 약속일래 그러냐. 너 이렇게 농간질 치면 너만 더 벌 받는다 하니 물귀신이 야 너도 살아있는 새끼라고 살아있는 사람 편드는 거냐? 너 사람 빠져 죽은 농간질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거 다 마을 새끼들이 한 거야. 내가 한 일 아니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진짜 한 짓 아냐? 너 자꾸 거짓부렁치면 내가 저승사자 당장 불러서 강제 승천시킨다. 너 곱게 승천하는 거랑 강제로 끌려가는 거랑 다른 거 알지? 하고 협박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이곳에 200년이나 묶여 있었던 물귀신이래요. 근데 언니한테 넌 잘 모르겠지. 물귀신이 이곳을 빠져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다가 아니냐고 언니가 되물으니까 너 진짜 멍청하구나. 그렇게 따지면 이 넓은 물에 귀신 하나 안 매여 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승천을 하고 싶으면 저승사자 올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좀 빨리 하고 싶으면 선업을 여러 번 쌓으면 된다. 죽은 새끼는 바로 앞길도 알고 조심해야 할 것도 알고 그런 게 바로바로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생기를 얻는 대신 그런 걸 못 보니까 어리석은 산 사람을 도와주는 게 죽은 사람한텐 좋다더라. 다른 곳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그게 쉽지만 여기 매여있는 물귀신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이 나오면 도와주겠다고 다가가니 놀래서 죽거나 아니면 승천하기 싫은 원념 덩어리만 남아서 산 사람을 해치거나 그런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언니가 그래 그럼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무슨 약속이냐 말을 해봐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하니까 영안이 아주 조금치였으나 무당할 건 아닌 계집애가 와서 말을 걸더라. 놀라지도 않고 오랜만에 대화라는 걸 해보니까 나도 재밌었다. 이곳에 매여 있는지도 수십 년이니까 나도 승천해서 환생을 하든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 그 아이를 도와주면 나도 승천이란 걸 해볼 수 있을지 싶었고 그래서 도와줬는데 승천을 하려면 여러 번을 도와줘야 된다는데 그걸 네. 마지막 3번을 두고 다신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언니가 아니 그럼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선업이잖아. 그 선업을 100번만 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에 그 물귀신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긴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 절벽에서 더라.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면서 내 업으로 쌓이는 것 같더라. 오. 이상하게 무당새랑 뭐 스님이랑 다 불러 모아서 저 물귀신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기도랑 기도는 다 올리더라.
이게 무슨 내 탓이냐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 간다면서 떠들고 다니는 일을 보아하니까 피눈물이 나더라. 이 보시오 무단 양반. 저곳에서 사람이 뜨는 것도 이게 내 잘못이냐 하는 말에 언니가 할 말이 없더래요. 그리고 양측 말을 들어보니 물귀신이 말하는 계집애는 아까 촌장 부인이 넋이 나갔다고 한 거 보니 그 촌장 부인인 것 같고 예. 물귀신을 도움으로 감나가는 해산물이나 그런 거를 잘 잡았으나 물귀신이 사라지면 도와줄 게 없지 않냐. 그럼 더 안 잡히지 않냐. 그래서 도움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려니까 물귀신이 자기 대신 박아놓는다는 속설을 어디서 듣고 그거는 무서웠는지 물귀신 대신 떠나라고 사람을 박아놓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언니가 너 이름 뭐냐? 너 여기서 오래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네가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여기 너 올려주려고 온 거고 예. 사람들이 저기서 진 것은 네 잘못 아니니까 그거 내가 잘 말해주겠다. 얼마나 사무쳤냐. 이제 올라가라. 잘 버텼다 하면서 물귀신 이름을 적어내서 축원과 천도제도 지내주고 그 물귀신은 떠나갔대요. 예. 그러고 언니가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서 마을도 안 들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니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 자기들만 잘 살자고 나쁜 짓을 했잖아 하니 그 마을 사람들은 아마 물귀신이 없어진 줄 모르고 계속 나쁜 짓을 할 거다. 뭐 하겠지. 촌장이 깨어났으니까 뭐 내가 물귀신을 퇴치한다는 말도 안 했고 그냥 촌장만 깨어나게 해주겠다고만 했으니까 마음이 옳게 박힌 물귀신이 안 도와주니까 할 줄 아는 거 없는 마을은 쇠퇴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고 그 마을 사람들도 계속 사람 들이밀다가 죽을 거라고 언젠간 처벌받고 자기 능력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거나 와해되거나 그러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악인을 처벌하는 건 내가 아니다. 요행 바라지 말고 바랬다면 꼭 약속은 지키고 그런 말을 끝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야, 신묘하다, 이거. 진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무당 언니분이. 근데, 야,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화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막 돈을 따라가시는 분도 아니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도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돈 안 받고 온 거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안 줄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죠. 네,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봉수님께서 건강 회복하고 오셔서 이렇게 또 들려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네.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할 필요 없어요. 봉수님은 봉수님만의 매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봉수님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이렇게 다시 시들물을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감기가 걸려도 또 여전히 봉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떨리네요. 오랜만에 하면 떨리긴 해요. 그 처음 느낌. 맞아요. 네, 하지만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듯 봉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어렵게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지만 다시 이렇게 마음 다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봉수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여러 가지가 많지만 또 무당 언니 썰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무당 언니 썰인가요, 오늘?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필이십니다. 봉수예요. 이 이야기는 네. 이것도 한 4년, 5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최근인데 그 언니한테 전달받은 이야기라 말하다 보면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언니가 소지신, 할매신, 악귀신을 받은 시점이었어요. 지금이야 소지신 1명에 작은신 3명이지만 그때는 악귀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도 대박이 터지면서 소문인도 빨랐는지 이번에는 어떤 젊은 사업가 하나가 검사를 봐주십사 하고 들어오더래요.
나이대는 한 30대, 그것도 중후반이 아니라 지금 보면 제 나이 또래죠? 그럴 정도로 초반이었대요. 30살 초반? 많아도 35 미만? 외형은 젊고 훈훈해 보여가지고 그런 영업이나 그런 쪽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사업가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30대라면 아직 사업을 하기도 좀 애매한 나이인데 그리고 언니가 말한 길 점사보러 오는 사람들 보면 남자는 거의 없대요. 대다수가 여자고 아니면 남자가 오더라도 커플? 궁합 보는 시기인데 젊은 남자가 혼자 들어와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사업만 봐주십사 해서 처음에는 그냥 연애나 보고 말겠지 싶었는데 나름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이길래 좀 소탈하게 웃으면서 물어봤대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근데 뭐 사연이 거창하거나 신비했던 건 아니고 자기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좋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을 딱 찝자마자 더 이상 뭐 성장하거나 아니면 성장하지 못하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원인 없이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나빠지는 것도 없고 답답한 상황이더래요. 이게 아이템을 새로 개발을 하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더 뽑다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을 하고 여유 자금이 넉넉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혼자 다 하는데 뭔가 넓혀지는 것도 없이 막막하고 답답하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싶어 여기저기 자문을 또 받아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더라.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막혔으니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더래요. 사주도 뭐 뒤에 얽혀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남자길래 일단 그 사업장 위치가 어딘지 사는 집은 어딘지 남자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대요. 집은 어디, 무슨 시, 돌비구, 돌비동, 회사는 어디 그리고 그거를 잘 읽어 써내려가면서 그 사람의 사주랑 대입해보면서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못 기다리겠던지 그 남자가 언니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더래요. 어디로 다 찾아가 봐도 그냥 괜찮다. 좀 더 버텨라 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아닙니까? 좀 더 버티라는 말이 제일 잔인하다. 방법이 아예 없겠습니까? 이러더래요. 웃긴 게 그 남자가 훈훈하다 했잖아요. 언니도 사람이고 여자였던지 순간 당황스럽다가도 강아지처럼 방울방울 눈물 흘리는 게 참 마음이 흔들리더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방법이 없을까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할매신의 목소리가 탁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도와주자 하고 그 반대의 악귀였던 씨는 안 된다 미쳤냐 하면서 팔쩍팔쩍 뛰더래요. 근데 악귀였던 씨는 아무래도 할매신보다는 뒤늦게 받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악귀였던 신이니까 아무리 정화하고 받았다고 그래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할머니 신인데 무슨 일 있겠냐 싶어서 좀 질적으로 깨끗한 방법은 아닌데 기방법을 알려줬대요. 그 방법이 그냥 언니의 말을 따라 할게요. 당신의 사주엔 금전운은 없으나 잠깐의 횡재운은 있다. 이거를 이용할 건데 지금 부동산 매물을 보시면 돌비시 돌비구 무슨동에 매물이 있을 거다. 그게 좀 낡긴 했고 번화가도 아닐 뿐더러 오래 안 빠지는데 그리로 집을 이사하든 회사를 이전하든 그렇게 하시라. 그리고 그곳을 이전을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운은 트일 거다. 단 횡재운이라 했다. 당신의 금전운을 전부 끓여서 차용을 하는 거다.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말라. 금전운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 당신 하기에 달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당신과 그곳의 명운은 딱 2년이다. 입주를 하신 날 정확히는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딱 2년이다. 그 날이 지나기 전에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 반드시. 권유가 아니라 경고다 이거는. 그래서 또 괜히 다른 곳에 굿값만 날리지 말고 그 돈으로 술이나 사드시라면서 점사비도 안 보내고 그 남자를 보내려고 했대요. 언니 왜 안 받았냐? 아니 그냥 그때는 뭔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다라고 하길래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것 말고도 여러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고맙게 가고 끝날 줄 알았던 남자가 물어보더래요. 그 외에 사실 장소를 이전만 해도 그런 거라면 번화가 쪽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오래된 골목으로 가라 한 것인지 이유가 있는지 또 더해서 아무래도 이사면 돈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거잖아요. 저야 뭐 언니를 오래 알고 옆에서 지켜본 것도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야 바로 언니 말 듣기는 하는데 언니 말만 듣고 바로 이사를 가는 것도 솔직히 말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딱 한 번만 말해주겠다. 사주상 잘 맞는 자리 그딴 건 없다. 사주는 물바가지 같은 것이라 다들 바가지 크기는 부모 조상의 인덕과 자기 복에 따라 결정되지만 크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게 태어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
당신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 거다. 그 안에 물을 다 채워야 됐는데 안타깝게 일찍 다 써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다. 쉽게 말해서. 지금 물 바가지는 채워야 되겠는데 다시 채우는 게 앵간치 쉬운 일도 아니고 당신도 다 채워지기 전까지는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여기 찾아온 게 아닌가. 다시 돌아와서 물 바가지 크긴 다 다르다 했지. 당신에게 말해준 그 땅 주인, 그래 그 건물 주인의 물 바가지는 호수만 하나. 그 사람의 명호는 채 2년 반도 안 남았다. 그 사람의 명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이 팔리거나 아니면 계속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으나 계속 비워져 있는 것도 손해 아니냐.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건물이 제대로 순환이 되고 돈이 돌아야 그 사람이 채워진 물도 흐르고 그 물을 또 쓰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운이 다 해서 죽기 전에 얼른 발 빼시라는 거요. 언니 말에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원체 표정이나 관상이 선하게 살아온 사람 같아 언니가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줬대요. 그 사람의 명운을 당신이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명운을 이용해서 당신 물고도 트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믿거나 말거나는 당신 자유다. 단 내 말을 믿고 그 건물로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나올지 말지는 오롯이 본인 선택이니까 내 경고를 잘 새겨 들으라. 그 말을 들은 그 남자는 언니에게 감사하다 말하고 돌아갔대요. 그리고 언니는 식당을 뒷마무리를 하면서 뭔가 훅 지나갔는데 할머니 신도? 다른 신도 아무 말이 없길래 그냥 잘못 본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이후에 언니도 뭐 알아본 건지 모르겠지만 알아봤겠죠? 그 남자가 사업이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잘 풀렸대요. 그리고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건물을 보면 맨 꼭대기가 제일 싸잖아요. 처음엔 그 맨 꼭대기의 그 층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는 그 건물에서 제일 비싸다는 1층까지 확장해서 그 건물을 다 먹었대요. 네, 그러고 그 1년하고도 9개월 차 때 언니가 그 회사를 찾아갔대요. 다시 본 그 남자는 혈색도 되게 좋아진 게 보이고 힘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딱 봐도 보였대요. 그래서 언니는 기분 좋잖아요. 나 힘들다고 찾아온 사람이 나로 인해서 좋아지니까. 그 남자도 언니를 보자마자 화색이 막 돌면서 아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호. 아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접대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뭐 좋아하시냐 막 난리를 피우길래 조용히 얘기하자는 언니 말에 근처 룸으로 된 술집을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릴라떼처럼 일식집이나 그런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말해서 커플들끼리 갈 곳은 절대 아닌? 그러니까 일반주점이 있고 유흥주점이 있잖아요. 그 후자였대요 느낌이. 언니도 이상했지만 그때 붙은 신들이 하나도 말이 없길래 괜찮은갑다. 하기사 영업 업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영업허가 다 받고 운영하는데 뭔 일이나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고 정말 진짜 뭔 일은 없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시했던데 좋은 술을 시켜주면서 한 잔 두 잔 넘어가면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회포를 풀다가 그 남자가 입을 열었대요. 처음엔 언니의 말을 반신반의했다가 이래나 저래나 답답한 상황이 윗저의 본전이라는 식으로 이사를 갔대요. 가기는. 그리고 진짜 언니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규모가 점점 커지고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더 나아가서는 진짜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의 흐름을 깬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웨이터가 들어오면서 사장님 뭐 이번에는 누구 안 부르시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자 종업원 말하는 것 같더래요. 언니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애를 좀 썼대요. 착한 사람인데 접대차 불렀겠지. 그런 거겠지 하던 찰나에 그 남자가 평소 부르던 지명 아가씨를 부르는데 언니 옆에 남자를 앉혀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고작 2년도 안 된 시간에 순수했던 청년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언니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손사리 치면서 거절하고 그 남자한테 되물었대요. 평소에도 자주 오시냐 하니 뭐 사업하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보니까 필수적인 게 되더라. 하기사 선생님은 그런 것까지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이런 식으로 언니를 비아냥거리는 게 속에서 조금씩 부글부글 거렸대요. 예.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대요. 당신 말이야 3개월 남았다. 정확히는 2개월 하고도 반. 이러니 그 남자가 언니를 바라보다가 어이없다는 듯이 크게 웃더래요. 이봐요 무당 아줌마. 내 그래도 한마디 하려다 참았는데 1년쯤 지났을까 꿈에 우리 할머니가 나타났기다. 내가 지켜줄 테니 그 자리에서 본전 뽑고 딱 5년만 버티자고. 그리고 막말로 무당 선생 당신이 말한 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익이 여태 번 건이 딱 2배였다. 너라면 포기할 것 같냐. 조금만 더 있으면 내 결혼식이 있고 후에 또 아이도 태어나겠지. 당신 같으면 이 좋은 노른자 알짜배기 땅을 어떻게 포기할 거냐.
내가 나쁘게 살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지켜준다고도 나타났으니 무슨 큰일이 있겠냐. 아니 애초에 귀신이라는 게 진짜 있긴 해? 하면서 언니한테 뭐라 하더래요. 예. 열이 너무 많이 받으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당신 제정신이냐고 물으니까 그 남자가 더더욱 비아냥대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인다는 게 보인다는 당신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 말 안 듣고 알아서 잘 산다는 남자 중에 누가 제정신일 것 같이 보이냐 물어보고 다녀라 이러면서 언니한테 뭐라 하길래 언니가 열받아서 딱 일어났는데 그 남자가 끝까지 그러더래요. 아줌마 그 잘난 무당업 평생 하고 살아라. 난 내 복 다 끌어안고 이렇게 살 거니까. 그래서 언니가 진짜 기가 차다는지 뒤돌아서서 그냥 딱 한마디 했대요. 네 말 네 그대로 돌려받을 거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펑펑 우는 언니 달래주면서 여태 아무 말도 없던 새 신이 그 남자랑 연을 끈 뒤로 이상하게 다시 말도 하고 또 점사도 잘 보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활발해진 걸 보니까 언니도 이 신들이 정말 그 남자 말대로 그 남자의 할매 신이 너무 세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던 거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야속했대요. 다른 악귀신이나 할매 신이면 모를까 토지신은 막아줄 수도 있었지 않나 싶고 그렇게 그 남자의 일을 애써 잊으려고 일에만 미친듯이 몰두하다고 그렇게 언니 말로는 반년 정도 지났대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헌해진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만 홀쭉해진 남자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언니 집 그 신당 문을 미친듯이 두드리더래요. 그 남자한테 된통 당한 걸 잊으려고 이랬다 했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좀 나 연맥인 사람이 좀 못했으면 고소하잖아요. 언니가 그 남자가 오자마자 문고리를 조금만 걸고 살짝만 연 채로 신나서 미친듯이 웃었대요. 어떻게 정신 나간 귀한 새끼가 찾아왔냐 막 비아냥거리니까 그 남자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내가 미친놈이었다고 정신 나갔었다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데 언니가 평소에 말하는 게 사람을 살려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단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따로 있다 이러는 그 언니가 그 상황이 너무 고소하고 즐겁기만 하더래요. 이야, 예. 그래서 막 비웃다가 다른 미친이나 찾아보십시오 하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경찰 불러서 그렇게 이 일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대로 전달해도 되나 싶긴 한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새끼랍시고 걔 어미가 찾아왔다. 자기 아들 이름이 송아무개인데 여기 오지 않았었냐. 그러더니 언니한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대요. 애가 갑자기 살이 쪽쪽 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삐쩍 꿇고 몸이 안 좋아지면 사업이 막 무너지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대표가 자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근데 이상한 점이 대표가 하는 일 없이 있어 보여도 꼭 있어야 되는 게 대표인데 애가 점점 말라갈수록 회사는 어떻게 된 게 더 잘 되었대요. 그래서 그 보다 못한 엄마가 매각하자 이거 아닌 것 같다 막 난리를 쳐도 그때 막 힘없이 늘어져 있던 아들이 그 순간만큼은 절규하듯이 막 안 된다고 미친듯이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예. 엉엉 우는 꼴이 그래 그 얘가 문제지 얘 부모는 문제가 없지 싶기도 하면서 좀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언니가. 그래 그거 한번 봅시다 하고 그 남자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게 아프다 해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정신병원이더래요. 그것도 독방에. 예. 독방 같은데 다른 병원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문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있대요. 다 개방되지 네. 않고 면회 신청을 하고 그 접견을 하기 전에 그 작은 창문으로 남자를 먼저 보겠다고 언니가 얼굴을 들이미자마자 갑자기 그 남자가 손을 쾅 하면서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더래요. 그리고 손을 막 미친듯이 문에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당장 꺼져라. 남의 집안 일에 상관 말고 꺼지라고 하면서 미친듯이 문을 내리치고 눈이 점점 돌아버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언니가 이거 이 새끼 뭐에 씌었구나.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남의 집안 귀한 손에게 씌었냐. 네가 이럴수록 네 후손에게 업이 돌아가니까 그만둬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눈이 뒤집힌 남자가 개거풀 보글보글 막 토하듯이 하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노인네 목소리로 웃더래요. 네가 날 모른다고? 야 우리 한 번 봤잖아. 내가 너한테 이 새끼 그쪽으로 붙게 하려고 바람 불었잖아 네 신당에서 이러면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더래요. 그러고 보니 언니가 그 이상한 장소를 알아봤을 때부터 사실 그때 그 방식이 도덕적으로 깔끔한 건 아니었잖아요. 아무리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운을 끌어 쓴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언니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는 너 그 집 땅 주인 조상신이냐 하고 물으니 맞다라고 대답하길래 언니한테 그때 좀 말을 끊으면 안 될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상신이면 일반 잡신이잖아요 막말로. 뭐 언니 신도 힘이 빠졌다고 하지만 토지 신도 그렇고 악귀를 본다는 악귀 신도 있는데 왜 그런 조상신한테 눈이 씌었냐 하니
원래 자기 후손에 관련된 일이라면 조상신이 정말 세대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예. 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고 그러면 되게 한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 말처럼 자기 후손을 지켜야 되니까 조상신들은 그래서 자기 후손에 대해서는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니가 그 남자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너가 농간질 친 건 알겠는데 왜 이러는 거냐. 너 진짜 이러다가 네 후손한테 벌 받는다. 이러니 그 남자가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너 남의 돈줄에 얹어갈 때 기분 참 좋았을 거라고 하니 언니가 너무 눈이 떨렸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너 그 건물주 조상신인가 본데 이럴수록 너의 후손만 안 좋아진다. 네 요절할 후손 살리려고 그 남자한테 사주를 덮어 씌운 거 아니냐. 더해서 명운은 당신이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이야 잠깐 명운이 길어진다고 해도 당신이 이럴수록 이 집 조상신들도 대입하면서 더 큰 싸움으로 벌어질 거다. 그러면 그 피를 보는 게 누구일 것 같냐? 당신 후손이다. 그리고 당신 정도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그 당신의 후손이 잘 기렸을 거다. 어느 정도 선한 집안인 건 알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딱 멈춰라. 아무것도 못 본 걸로 묻어가겠다 하니 예.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요절하더라도 잘 살면 그 이후의 세상에서 보상받는다고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언니가 타일렀대요. 근데 그러더니 그 귀신 씬 남자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언니한테 니나 그럼 그렇게 좋은 후세의 복이나 받아라. 난 내 새끼 살려야겠으니 대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하면서 그 남자는 훌썩 쓰러지고 언니도 너무 충격 맞아서 바로 주저앉아 버렸대요. 그 남자가 쓰러지니까 의료진도 달려오고 막 난리가 난 상황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 장면만 멍하니 바라봤대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은 됐냐고 물으니까 해결은 하긴 했다. 진짜 단순했다. 형 회사 매각해버리고 그 땅 주인 조상신이랑 안 엮이면 된다. 그 조상신이 말했던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들이 개거품 물으면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그 남자의 어머니도 언니 말 믿겠다. 뭐부터 해야 되냐 막 미친 듯이 다그치는 부모를 보니까 언니가 그냥 한마디만 했대요. 회사 팔고 다신 그 지역으로 얼씬도 하지 마시오. 이 말만 했대요. 그 말을 끝으로 그때의 이야기는 끝났는데 저만 충격받았나 싶을 정도로 언니가 멘탈이 정말 세요. 근데 왠지 이번에 언니가 너무 풀이 죽어있길래 왜 그러냐고 다그쳤어요. 솔직히 같이 살았는데 동거녀가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야기를 꺼낸 게 그러면 그 남자는 언니한테 비아냥거렸던 남자? 네. 그 남자는 원래 명운 따라가서 평범하지만 조용히 오래 살아갔다 치고 그러면 그 조상신이 살리려던 땅 주인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냐. 곱게 죽어도 누군가는 100%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이왕 일친 거 그 집 조상신이 다른 놈 꿰일지 안 꿰일지 어떻게 하냐. 꿰인 사람의 가족들도 피눈물 흘리는 거다. 그냥 내가 조용히 그런 피해자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입 닥치고 있을 걸 그랬다. 방법을 나로 인해 알게 된 그 조상 귀신이 어떻게 나올지 아냐. 이런 말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야. 근데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이야기네요, 이것도. 진짜. 진짜 너무 긴장해서 입이 말라가지고. 아니에요. 봉수님. 그냥 봉수님이에요, 봉수님은. 네. 다행이에요. 야, 봉수는 봉수다. 예,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고 오늘 이야기도 또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봉수님께서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뜻깊고 앞으로도 자주 와주실 거죠 이제? 그럼요. 약속.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뭐 돈이고 나발이고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